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역학적 에너지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했는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자, 우리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m인 물체를 이렇게 h만큼의 높이에 들어 올리게 되면 내가 한 일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9.8mh라고 배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서 2분의 1 mv의 제곱, 질량과 속력을 제곱한 값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 자, 이 둘의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중력이 작용해서 운동하는 물체의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연직 위로 던져 올리는 물체의 경우에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면에서부터, 자, 여기 지면이라고 치고요. 자, A라는 위치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립니다. 자, 위로 던져 올려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뭐가 존재하나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운동 방향은 윗방향인데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물체는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운동을 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속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점점 짧아지면서 결국 요 지점에서, 자, 중간 지점을 B지점, 요 지점을 C지점, 요 지점을 D지점이라고 한다면 D 위치에 와서 물체는 결국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한다는 얘기는 출발하는 지점에 물체의 속력이 있었다면, 내가 던져 올릴 때 출발하는 순간에 속력이 있었을 텐데 이 속력이 올라가는 동안에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속력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중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체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물체는 올라갔다가 다시 뭐한다?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떨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다시 물체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때 떨어질 때도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물체는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D 위치에서 C 위치, B 위치, A 위치까지 오는 동안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정지하게 되고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낙하하면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이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는 순간의 속력이 점점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최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요 위치, 물체의 속력이 0이 되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요 지점, 우리는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최고점까지는 점점 속력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0이 되고, 그럼 이 순간 다시 물체는 중력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낙하하는 동안에는 점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최대치가 됩니다. 그러면 출발하는 순간의 속력도 최대치가 되는 거죠. 출발하는 순간에 속력을 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감소하니까 출발하는 순간 A 지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되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 D 지점에서는 정지, 0이 되고 이 순간 다시 중력이 작용하게 되니까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동안에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 속력이 점점 크다가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이 최대치가 된다.
자, 요런 운동을 위로 던져 올린 물체가 하는 운동인데요. 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직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물에 올라갈수록 속력은 점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높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죠. 그럼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올라가는 동안에는 높이가 이렇게 올라간 동안에 높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높이가 증가하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도 증가를 하겠죠. 하지만 속력이 감소합니다. 속력이 감소하게 되면 물체가 가지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따라서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속력이 최대니까 A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해서 D 지점이 되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 왜냐? 정지했으니까. 속력이 0이 되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 놓여져 있을 때 지면을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이 지점에서 출발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죠. 위치 에너지는 점점 올라갈수록 증가해서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됩니다. 최대값. 자,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고 위치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올라가는 동안에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출발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힘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면서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위치 에너지는 반면에 점점 커진다. 그래서 물체가 출발할 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이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내려오는 경우에 한번 봅시다. 최고점에 다다라는 물체는 이제 힘의 방향으로 밑으로 낙하하게 되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내려오는 동안에 속력이 증가하겠죠.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거고 속력이 증가하는 대신에 물체의 위치는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낮아져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여기가 출발점이 되죠. 내려올 때는 요 출발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도착한 직후에 운동 에너지로 뭐가 일어났다? 전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 중간 과정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 줄어드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는 속력이 최대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바닥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하고 높이는 최고점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속력 변화나 위치 변화가 낙하하는 동안에는 거꾸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도 반대로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지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물체를 던져 올렸을 때 에너지 전환되는 것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느려지면서 위치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었고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최고점에 도달하면 물체는 다시 밑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낙하하는 동안에는 위치는 점점 줄어드는데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 경우에는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는 관계를 다뤄봤는데, 이렇게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던져 올려지고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체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진자의 운동인데, 자, 진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이렇게 천정에 줄을 매달아서 추를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놔요. 자, 요 추가 지면에, 자, 여기 기준점, 여기 바닥 기준점, 여기 O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 하나 천장에 매달려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추를 이만큼 들어 올려서, 이만큼 줄에 매달아 있는 상태 이만큼 들어 올린, 자, A 위치까지 들어 올렸다고 가정할게요. 이만큼 들어 올렸다가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체는 이렇게 반대편까지 올라갔다가, 자, 요 지점 B 지점이라고 할게요. B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A점 갔다가 다시 O점을 지나서 B점 갔다가 이렇게 흔들흔들 왕복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런 같은 경로를 계속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물체를 우리는 진자라고 하는데, 괴종시계의 추가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O 지점을 기준점이라고 할게요. 기준면. 자, 기준면이라는 것은 H가 0인 지점이니까 위치 에너지를 얼마라고 잡으면 돼요?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점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O점에 있는 물체를 A점까지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러면 A점까지 들고 올라가면 기준면으로부터 또 높이가 생기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기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A점까지 들고 가서 물체는 그 뒤로는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B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바로 이 A 위치까지잖아요. 그래서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가질 수 있는 높이의 최고 지점이니까. 그런 다음에 자, 요 지점에서 A까지 들고 올라갔다가 가만히 놓으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요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요 순간 A 지점에서의 속력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0이면 운동 에너지도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위치는 최고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낙하를 하는 동안에 A 지점에서 O 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높이는 점점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고, 반면에 속력은 점점 빨라질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 O점을 지나는 순간 위치는 0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속력은 최대가 될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최대 값을 가지게 되죠. 왜냐? O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가 되니까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제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높이는 점점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B 지점에 오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0이 되죠. 왜냐하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낙하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선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진다. 그럼 B 지점까지 갔으면 물체는 다시 내려오죠. O점을 향해서 내려오는 동안에 이것과 올라가는 과정과는 반대 방향. 내려오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서 기준점에서 위치 에너지 0, 운동 에너지는 최대.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슬러서 A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서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고, 그 뒤에는 다시 또 A점에서 O점을 지나서 B점까지 가는 이런 같은 경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진자의 운동에서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A 지점에서 O 지점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A에서 O 지점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O점에서 B점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O점에서 B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B점까지 갔으면 다시 이렇게 O점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B점에서 O점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O점을 지나면 다시 A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O점에서 A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하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로 진자의 운동 말고 세 번째로 롤러코스터.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기구죠. 자, 롤러코스터의 운동에서도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공중으로 점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자, 여기 위치를 A 위치라고 하고 내려오는 요 구간 어디쯤을 B 위치라고 하고 여기 최하점 지나는 요 지점을 C 위치라고 하고 자, 여기 올라가는 요 지점을 D 위치라고 할게요. 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밑으로 슝 내려와서 C점을 지나서 D점을 지나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 지면을 기준점으로 하면 기준점으로부터 높이가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딘가요? A 지점이죠. 그래서 A 지점이 높이가 최고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여기서 물체의 속력을 정지 상태에서 슝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최소 0이 되는 거죠. 최소값 0. 자, 그러면 A 지점을 지나서 B 지점을 지나서 C 지점 지나서 D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자, B 지점은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서는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게 되죠. 반면에 속력은 점점 빨라질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요 C 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그 다음에 C 지점에 오게 되면은 최저점이잖아요. C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최저가 되니까 0이 되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기준면으로 잡으면.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0. 여기에서 A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C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얼마가 되느냐?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C 지점을 지나서 열차는 쭉 D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요 C에서 D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C 지점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고 속력이 느려질 테니까 줄고 대신 위치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D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A 지점에서의 위치가 이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D 지점에서는 A 지점보다는 작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럼 D 지점에서는 감소했지만 속력이 0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요 D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얼마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얼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했는 값이잖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가 B 지점을 지나는 동안에도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지만 기준면이 아니라서 위치 에너지도 얼마 값을 가지고 속력도 가지니까 C 지점보다 작은 속력이지만 속력도 가지니까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만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모두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최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를 가지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둘을 합한 만큼이에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곧 뭐만 가진다?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 그리고 C에서 D로 이렇게 가는 동안 D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을 더했는 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A에서 C까지 오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C 지점을 통과하면서 D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는 서로 전환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